자, 오늘은 현대차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금요일장 미국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나스닥 지수도 결국에 5일선을 이탈하면서 1.5% 하락으로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물 지수를 봤을 때 거의 최저점에서 종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장의 현대차 주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이 발생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장에 현대차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밀렸던 이유도 이 선물 지수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바스켓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분이 월요일장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월요일장에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정말 현대차 이제는 고점이 나왔구나. 싼 고점이네 하고 판단을 하고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 변동성을 기회 삼아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말 동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솔직히 제 영상을 꾸준하게 지켜봐 주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이게 뭐 고민할 거리라도 됩니까? 고민할 거리가 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미증시가 폭락하고 하락이 나오면은 항상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매수를 잡아야 된다.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려요. 이게 뭐 썸네일은 제가 솔직히 뭐 좀 어그로 좀 끌라고 뭐 폭락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험하지만 결국 매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거는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하던 대로.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를. 지금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가 만약에 뭐 로봇 때문에 뭐 로봇에 악재가 생겼어. 앞으로 로봇은 안 된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현대차의 어떤 지금 밸류체인이죠. 자, 밸류체인에 전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그동안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엔비디아 급락, AMD 급락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시현이 나오는 거다. 솔직히 반도체도 뭐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익 시현이 나오면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덩달아 현대차도 하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주가가 밀립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밀려요. 근데 밀리는데 이 하락 조정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 시장의 어떤 악재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거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회일 수밖에. 왜냐하면 뭐 시장의 악재가 기업에 전혀 무관하다. 기업에 전혀 무관하면 기업의 모멘텀은 사실 소멸된 게 아니거든요. 그 밸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시장 때문에 그냥 변동성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무너졌습니까? 현대차 기업에 어떤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뭐 현대차의 어떤 악재가 나왔나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갑자기 상장을 안 한다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 달에도 상장 일정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나중에 상장할 때가 되면은 어떤 상승이 나오냐. 제가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래에셋 증권 아시죠? 자, 미래에셋 증권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이때 주가가 얼마였어요? 23,000원. 그죠? 23,000원부터 88,000원. 자, 8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배가 떴어요. 4배가. 근데 이렇게 왜 4배나 상승이 나올까? 증권주가. 얘네가 스페이스X 알죠?
일론 머스크가 요번에 상장 추진하는 우주 항공 회사 있잖아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시총은 원래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실 뭐 투자를 했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중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나 올랐거든요. 상장을 앞두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이 얼마가 나왔냐. 지금 2,500포인트예요. 2,500%예요. 2,500%. 왜? 1조 2천억의 인수를 해서, 보스턴 다이너스 인수를 해서 지금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40조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장할 때 되면은 또 이게 프리미엄을 붙는다고. 왜냐면 전 세계 1등 로봇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뭐 월드컵에서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홍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보가. 그러면 이거 뭐 진짜 뭐 상장을 진짜 했을 때 뭐 미국 시장은 상한가도 없잖아. 엄청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엄청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멘텀은 소실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심을 잡았죠. 중심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 가는 길은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험난하잖아. 이렇게 기분 좋게 오를 때도 있지만 또 하락할 때도 있고 또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고, 비중 조절 안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관망하자 이런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점을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시점에 오고 있다? 이 시점. 그것도 최근에 수급을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히 말할게요. 이때 전쟁 나고 빠질 때는 저도 불안해서, 저도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빠져? 저는 전저점은 지키고 갈 줄 알았는데 전저점 깨지네. 불안했어요. 깨고 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여기 보면 전저점 깨고 가잖아요. 이때도 저는 배웠습니다. 역시 흔들리지 말자. 자, 기가 막히게 전저점 깨는 음봉 하나 만들고 갔어요. 이때 많이 털렸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트에 내가 빠지면 안 돼. 적당히 봐야 돼. 볼 거면 차트도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봅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을 명확하게 알고 지금은 사실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갖고 할 필요가 있죠. 왜?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동일하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다들. 그럴 때가 강한 겁니다. 나만 저기 가가지고 나 혼자서 야 이거 아니야 빠져. 나 혼자 시장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좀 주식이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수익 잘 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그냥 뭐 단순하게 투자한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진득하게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좋다. 이해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종목마다 따로 봐야죠. 얘는 중장기 투자 종목이고 근데 잡주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기업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저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은 비중을 늘릴 때도 아무 때나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돈이 막 몇천억이 있으면은 맨날 사면 좋죠. 맨날 사, 맨날. 그럼 되겠지. 그럼 승리지. 근데 말이 안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준이란 걸 잡아보는 겁니다. 기준이란 걸. 그 기준이 뭐냐. 자, 일단은 사실 현대차도 제가 금요일 날 보고 있었는데 이 바스켓 물량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샀어요. 아시겠지만 8% 급등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샀습니다. 똑같이 샀는데 시장이 꺾이니까 얘네들도 결국 그래요. 시장이 꺾이면 얘네들은 기계적인 매도를 합니다. 기계적인.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뭐 자기들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회사 돈 갖고 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건데 그러면 이 매도가 월요일장까지는 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월요일 장 초반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졌으니까 또 미국 시장이 또 무너졌으니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도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멈춰야 돼. 매도가 멈춰야 반등에 대한 여지도 있는 거죠. 매도가 멈춰야. 그렇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일단은 이걸 체크할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멈추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래원도 같이 봐야 됩니다.
버려. 지금 외국계에서 금요일 날 매도가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도 매도가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히려 지난번에 이제 윗꼬리 음봉 나올 때 이때 매도가 더 많았지. 지금 매도 물량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막 적극적으로 팔려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이쪽에서는 오히려 좀 팔려는 의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딱 봤을 때. 그렇잖아요.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매도가 멈추면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오는 타이밍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중이 너무 커서 이런 변동성도 못 견딘다. 이런 변동성을 못 견딘다면 여러분들 올라올 때 비중 좀 낮춰놓으세요. 그러면. 좀 낮춰놓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도 중요하니까. 안 그러면 다 털려요. 떨어져 다 털립니다. 비중 조절 못하면은. 그래서 일단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장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주 초반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현대차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서 매수 타점이 나왔다. 혹은 뭐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왔다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아직까지도 타점을 요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연락처를 좀 남겨드릴게요.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010-7908-3845.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현대차니까 현대. 자, 현대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들 제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또 윗글이 달려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 같이 좀 힘내자라는 의미로 화이팅 댓글에다가 화이팅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또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히든 종목. 지금도 이 히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떻게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종목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기준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뭘 많이 보냐면 그 순환매를 많이 봐요. 순환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반도체에 갔던 돈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면서 로봇 쪽으로 쏠리고 있다. 다들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보면 현대차 말고도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의 흐름, 정말 큰 자금의 이동, 돈의 흐름을 좀 많이 봅니다. 왜냐면 돈의 흐름이 결국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트렌드를 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너무 옛날이긴 한데 광우병 있었죠. 광우병이 터졌는데 소고기집을 차리면 됩니까? 장사가 잘 될까요? 광우병이 터졌는데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돼. 내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 나 소고기 요리 너무 잘해도 장사 망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사업을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에요. 주식도. 그래서 이 트렌드를 쫓아야 되는데 근데 현대차를 좀 현대차는 너무 더 사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주가 벌써 70만 넘어버리니까. 응? 그러면은 그 밑에 아직 가지 못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밑으로 가면 로봇 부품주도 있고 다양한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잡주가 또 있어. 테마주를 엮다 보니까 잡주를 일단 걸러내야 돼. 잡주 걸러내고 주가 바닥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기관 외인들이 매집하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또 잡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7908-3845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종목의 이름과 또 얼마에 매수하고 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또 자주 찾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